세 번째 시리즈, 인슐린을 낮추는 음식, 8화, 완결. 인슐린을 낮추는 최고의 식단. 건강한 식단은 특별한 음식 하나가 아니라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식사의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지금 무엇을 바꾸고 계신가요? 밥을 줄이고 계신가요? 과일을 끊고 계신가요? 단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새로 시작하셨나요?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것을 찾아요. 나한테 맞는 완벽한 식단이 뭘까? 어디서들은 건강 음식을 찾고 기적의 다이어트 방법을 검색하고 이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저 전문가는 저렇게 말하는 수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혼란스러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함께 따라오신 분들은 인슐린이 무엇인지, 왜 살이 찌는지, 뱃살은 왜 생기는지, 공복이 왜 중요한지, 단식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지, 단백질은 왜 챙겨야 하는지, 탄수화물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오늘 8화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결국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특별한 음식 하나를 찾으세요. 블루베리가 항산화에 최고래, 아보카도가 건강에 좋대, 이 채소가 암을 예방한대.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 식품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슈퍼마켓에서 품귀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특정 음식 하나가 건강을 만들어주거나 망가뜨리지 않아요. 블루베리가 몸에 좋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블루베리만 먹고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음식을 한번 먹었다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지도 않아요. 건강은 하나의 음식이 아니라 식사 전체의 패턴에서 만들어집니다. 오케스트라를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 한 명이 있어도 그 사람 혼자 무대에 서면 오케스트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 없어요. 현악기도 있어야 하고, 관악기도 있어야 하고, 타악기도 있어야 해요.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각 악기가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돼요. 건강한 식단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있어야 하고, 단백질도 있어야 하고, 탄수화물도 있어야 해요. 건강한 지방도 있어야 하고,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이것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이라는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는 거예요. 특정 슈퍼푸드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지금 드시는 식사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혀 있는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식단에는 특별한 음식이 없어요. 다양한 음식의 조화가 최고의 식단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한 끼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딱 4가지 요소를 기억해 두세요. 첫째, 채소예요. 식사의 절반 정도를 채소로 채우는 게 이상적이에요. 나물, 쌈채소, 국에 들어간 채소, 김치, 샐러드 무엇이든 좋아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를 늦춰주고 혈당 변화를 더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둘째, 단백질이에요.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고기, 살코기 중에서 하나 이상을 매 끼니에 포함시켜보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근육 유지에도 필요하고 식사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셋째, 적절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을 끊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덜 가공된 형태를 선택하는 거예요. 현미밥, 잡곡밥, 고구마, 귀리 같은 것들이 혈당 변화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양은 본인의 활동량과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돼요. 넷째, 건강한 지방이에요. 견과류 한 줌, 달걀 노른자, 들기름 한 방울, 아보카도 조각 같은 것들이 포만감을 높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4가지가 한 식탁에 함께 올라올 때 그게 바로 가장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식 상차림이 이 4가지를 자연스럽게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밥과 국,
나물 반찬,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 김치. 이 구성이 이미 꽤 균형 잡힌 식사예요. 여기에 채소를 한 가지 더 올리거나 단백질을 조금 더 챙기거나 밥을 현미로 바꾸는 정도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식단이 됩니다. 식사 순서 이야기를 이번에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시리즈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순서가 혈당 변화를 더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와 장 안에 먼저 자리를 잡아요. 거기에 단백질이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미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만들어 놓은 환경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을 한 칸씩 천천히 오르는 것과 한 번에 여러 칸을 뛰어 오르는 것의 차이처럼 혈당도 한 번에 확 올라가는 것보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오르는 게 몸에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순서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서는 밥, 국, 반찬을 함께 드시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순서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식사에 채소와 단백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고 식사 전반에 걸쳐 채소와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먼저 드시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습관이 더 현실적이에요. 완벽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루 전체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예시를 드려볼게요. 아침은 바쁜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구성하는 게 좋아요. 삶은 달걀 2개에 방울토마토 몇 알,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도 충분한 아침이에요.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를 올리거나 통곡물 토스트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는 구성도 좋아요. 아침에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을 하나라도 챙기는 것과 물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점심은 하루 중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니까 균형 잡힌 한 끼를 충분히 드세요. 현미밥 한 공기에 생선구이, 나물 2-3가지, 된장국이면 훌륭한 점심이에요. 회사 구내식당이나 밥집에서 드시는 분들은 메뉴를 고를 때 단백질 반찬이 포함된 것을 선택하고 채소 반찬을 더 챙기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간식은 과하지 않게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반 개, 무가당 요거트 정도가 좋아요. 간식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신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녁은 오화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두부찌개나 된장찌개에 잡곡밥, 나물 반찬 구성이면 충분히 균형 잡힌 저녁이에요. 저녁 이후에는 야식을 줄이고 자기 전에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게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처럼 보이지 않죠? 맞아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건강한 식단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음식들을 균형 있게 꾸준히 먹는 것에서 만들어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식습관에서 특히 신경 쓰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천천히 먹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젊을 때보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빠르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면 충분히 씹고 나서 다음을 먹는 습관, 젓가락을 가끔 내려놓으면서 먹는 습관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식사의 양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배가 완전히 찰 때까지 드시기보다 팔할 정도에서 멈추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그 정도 양으로도 충분히 든든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몸은 패턴에 적응하거든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 기능도 그 리듬에 맞춰 준비하기 시작해요. 충분한 단백질을 챙기는 것과 다양한 채소를 드시는 것도 중년 이후에 더욱 중요해요. 이 2가지가 근육 유지, 혈당 안정, 포만감 유지에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매일 관리하는 정원을 떠올려 보세요.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하루아침에 엄청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흙을 돌보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건강한 식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완벽하게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첫째, 폭식이에요. 하루를 굶거나 극도로 적게 먹다가 한 번에 몰아서 먹는 패턴이에요. 배가 너무 고파진 상태에서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 적당히 드시는 게 폭식보다 훨씬 좋아요. 둘째, 야식 습관이에요. 자기 전 2~3시간 이내에 드시는 야식은 소화 부담이 되고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야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셋째, 단 음료예요. 달달한 커피,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같은 것들은 식이섬유 없이 당분만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예요. 하루 중 마시는 음료를 점검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당분을 음료로 드시고 계실 수 있어요. 넷째, 과자 위주의 간식이에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습관적으로 과자나 달달한 간식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위지령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간식 자리에 견과류나 과일, 요거트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두면 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다섯째, 식사를 자주 거르는 습관이에요. 바빠서 점심을 거르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아침을 굶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다음 식사에 과식하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지기 쉬워요. 이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아요. 가장 자주,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식단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채소를 먼저 담으세요. 식사를 준비할 때 채소를 먼저 접시에 담는 습관이에요. 나물이든 샐러드든 국이 채소든 의식적으로 먼저 챙기는 거예요. 둘째, 단백질을 추가하세요. 매 끼니에 달걀, 생선, 두부, 콩, 고기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보세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요. 냉장고에 항상 달걀 몇 개를 챙겨두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돼요. 셋째, 탄수화물은 적절히 드세요. 끊는 게 아니에요. 흰쌀밥에 현미나 보리를 조금 섞거나 달달한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선택하는 정도의 작은 변화예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동안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목이 마를 때만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 전에 물 한 잔, 식사 중에 물 한 잔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천천히 식사하세요. 오늘보다 딱 5분만 더 여유롭게 드세요. 여섯째, 오래 지속 가능한 식단을 만드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힘들면 안 지켜지고 지키다가 한번 실수하면 포기하게 돼요. 어렵지 않고 맛이 없지 않고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최고의 식단의 진짜 핵심이에요. 이제 이 시리즈 전체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시리즈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인슐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어요.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넣어주는 열쇠이면서 동시에 지방 저장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라고 했죠. 인슐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생명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문제는 인슐린이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높은 상태로 유지될 때 생길 수 있어요. 왜 살이 찌는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은 원래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어요. 지방은 과거의 생존을 위한 비상금이었고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면 저장하려고 해요. 뱃살 이야기를 하면서는 내장 지방이 인슐린에 특히 민감하고 인슐린이 낮아져야 지방 창고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공복 이야기에서는 먹지 않는 시간이 인슐린을 낮추고 몸이 저장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대사 회복 이야기에서는 식후 졸음, 만성, 피로, 잦은 허기 같은 것들이 대사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했어요. 단식의 과학 시리즈에서는 단식이 단순한 굶기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방 연소의 원리, 자가포식이라는 몸의 청소 시스템, 근육이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간헐적 단식을 어렵지 않게 시작하는 방법까지 함께 다뤘어요. 인슐린을 낮추는 음식 시리즈에서는 칼로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의 힘,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역할, 식사 순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의 중요성, 과일을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 탄수화물을 끊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인슐린이 적절히 낮아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음식은 균형 있게 드셔야 하고, 그 균형은 매일 꾸준히 반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완벽한 답이 아니에요. 이 모든 조각들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건강이라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완벽한 식단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달에는 탄수화물을 끊어보고, 다음 달에는 단식을 해보고, 또 다른 달에는 슈퍼푸드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지쳐서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지치는 패턴이 반복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먹은 한 끼, 채소를 한 접시 더 올린 것, 물을 한 잔 더 마신 것, 밥을 조금 더 천천히 씹은 것, 야식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신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내일의 몸을 만들어가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하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이 생기면 지방 창고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채소와 단백질이 균형 있게 들어오면 혈당 변화가 더 안정되고 포만감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건강은 며칠 동안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반복할 수 있는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요. 아침에 달걀 하나를 더 챙기는 것, 점심에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드시는 것, 저녁에 야식 대신 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 잡곡을 조금 섞는 것, 천천히 드시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몸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조금 더 균형 있게 먹고, 조금 더 천천히 드시고, 조금 더 공복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몸은 분명 그 작은 변화를 기억할 거예요. 지금까지 이 긴 시리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리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